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시행되는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토요경마 1라운드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선택을 2024년 첫 A급입니다. 메인이에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6경주 최고의 선택으로 2024년도 첫 번째 A급 승부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중반부에 승부가 좀 몰려있어요. 7라운드, 8라운드까지 6, 7, 8 3연타 승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경주가 마지막 선택이에요. 토요 승부처입니다. 자, 측경주 들어갑니다. 1경주 첫 번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경주에 노려야 될 마필은 금왕명장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 전 능력 부진, 뭐 1등을 한 마필하고 31마신이 차이가 나면은 능력 부진으로 재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능력 부진 나왔던 마필이 이번에 될까? 근데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능력 부진 나왔던 마필이 재금 치르고 바로 입상한 사례가 있어요. 금왕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금 당시 모습, 그리고 새벽 훈련 시에 금악다이아라는 마필하고 상위군하고 병합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아, 이 마필은 6등급 웬만한 편성은 되겠구나 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던 마필입니다. 근데 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금왕명장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이다 라는 결론이고요. 첫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1경주 금왕명장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이번 경주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베르크, 벨로테로 두 마필의 사이즈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삼복을 찾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삼복, 또 뭐 현장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38 주력 막건이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네요.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죠. 금악진주. 금악진주가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금악진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선행. 이날 선행을 편하게 못 갔습니다만 그래도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직전 아예 바닥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금악진주. 자, 2억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상을 했던 적임 기수죠. 단독 선행을 나서는 금악진주라면 이번 경주에서 입상의 한 자리는 유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또 나머지 마필들은 입상권 뭐 3번 솔레어, 4번 베스트 킹덤, 외곽에 있는 10번 헤이마마,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확률이 커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6번 히어로 전사, 안쪽에 있는 1번 삼방본날, 요 정도인데 두 마필 모두 그름의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힘이 차면서. 특히 삼방봄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기가 좋아졌어요.
경쾌해졌습니다. 마필이 힘이 찼고 뭔가 뛰려는 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순위를 끌어올 것이다. 순위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4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금빛 강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인데 1400 첫 도전이거든요. 1400 부담 중량 56.5. 저는 개인적으로 금빛 강호의 사이즈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선행을 편하게 하면은 분명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선행하면은 지난번에 선행 쉽게 못하고도 끈기와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금빛 강호를 여기서 부르뜨리고 가자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마로는 좀 곤란하지 않나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3번 마이칸, 4번 나울스카이 다 만만치 않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라운드 대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과천시장배에서는 뭐 전력상 열세였죠. 사실상 뭐 출전하기 전부터 조금은 무리한 출전이었다라는 판단이에요. 뭐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그름을 한번 재봤던 라운드 대세.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 두수가 11두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취입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1400이라면 좀 더 앞에 나가서 예전에 라운드 대세가 레이스를 풀어갔던 이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는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훈련 과정에서 물고 튀는 맛이 좋아졌거든요. 이 활기가 좋아지고 투지가 좋아지면은 마필이 스스로 끌고 나갑니다.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 라운드 대세는 조금 더 앞선에서 중위권 또는 선위권까지 레이스를 빠르게 풀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라운드 대세가 그 정도 전개가 나온다면 저는 금빛 강호를 직선주로 해서 뭐 무난하게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을 해봅니다. 단독 선행을 나설 금빛 강호입니다만 1400 첫 도전에 뭐 대부분의 마필들이 1400 첫 도전이긴 합니다. 56.5의 핸디라면 저는 금빛 강호 장담 못한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 중심에는 라운드 대세가 버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라운드 대세를 중심으로 풀어갈 예정이고요. 뭐 금빛 강호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카는 직전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외곽에 있는 원스피어까지는 안고 가야 할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마이칸과 원스피어는 기본적으로 안고 갈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뭐 금빛 강호를 뭐 삼복으로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5번 글로벌 진격 직전 1400을 선행으로 일순하면서 입상을 해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입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선취입을 자유롭게 하는 마필들이 기본적인 사이즈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마필들보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57 핸디가 뭐 직전 56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나섰거든요. 선행을 나서서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 56하고 선행을 못 갔을 때의 57은 이거는 단순한 1kg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폭을 더 크게 봐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격이 이번에는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선행은 못 간다라고 제가 단언했는데
글로벌 진격보다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이번 경주 안쪽 바로 옆에 있는 기쁨 함성이나 서울 최강자도 글로벌 진격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진격이라는 마필은 오늘 이번 경주 추입으로 이렇게 레이스를 풀어가야 될 거예요. 출전 두수가 8대 불가하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쉽긴 하겠습니다만 57 글로벌 진격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자, 벌교 베리타스 데뷔전 낙승을 거뒀던 마필이에요. 외곽에서 밀고 나오면서 차분하게 선두권을 좁혀가고 직선주로부터 치고 나왔던 힘있는 그림을 보였던 벌교 베리타스입니다. 이 마필은 뭐 체형도 체형입니다만 밸런스가 상당히 유연하고 체형에 비해서 주폭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연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늘어났을 때 좀 더 평가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유연한 밸런스를 가진 마필들은 경주거리 늘어나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오히려 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잘 뛰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필들은 좀 둔탁한 마필들보다는 밸런스가 부드러운 마필들이 많죠. 바로 이 벌교 베리타스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경주 1400 경주거리를 바로 늘렸습니다만 극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벌교 베리타스. 자, 나머지 마필들 뭐 그 외에 도전 가능한 마필들. 자, 외곽에 있는 골든 드래곤, 뭐 서울 최강자, 뭐 기쁨 함성, 금악 다이아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죠. 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글로벌 진격이 따라가서 추입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두가 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사이즈 있는 마필들이에요. 일단은 벌교 베리타스를 중심으로 한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4번 뭐 인기마 5번을 일단 제껴 놓겠습니다. 6번 8번 요런 마필들이 다 가능권이에요. 몇 두 뛰지도 않는데 입상 가능성이 많죠. 그 가운데 지금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실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필은 3번과 8번 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예고에 들었던 대로 A급 메인입니다. 2024년 첫 A급 토요 최고의 선택 이번 경주를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자, 뭐 믿고 있는 축은 따로 있고요. 제가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은 그런 변화가 뚜렷한 성실영웅입니다. 성실영웅. 이 성실영웅은 뭐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기 모았을 때 제가 다 잘라드렸습니다. 이때는 제가 소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아직은 소에 가깝다. 이날 변화가 왔을 때 제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적중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이날은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갔는데 전개가 최악이 나왔어요. 최악의 전개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때 걸음이 남을 정도로 종반에는 기승기수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런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성실영웅은 이제는 5등급에서는 어떤 편성에서도 노리고 들어갈 가치가 있는 준비가 된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A급 믿고 있는 축을 놓고 요 녀석을 놓고 5번을 중심으로 쭉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 연타석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2의 마필이 출격하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문학이글. 최근 1200에서 준우승, 우승 거두면서 해당 거리에 강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2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이 결승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글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예 삭제를 하고 갈 배짱은 없어요. 기본 본전 방어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전 방어는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축을 놓고 노려야 될 마필, 공략해야 될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몬스터 파워와 마이티 짱입니다. 몬스터 파워가 1400 입상했을 때 선두권을 프레스하는 능력이라든지 직선주로 근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외곽에서 힘을 쓰고 입상을 해냈거든요. 그 이후에 이날은 워낙 빠른 흐름, 선두권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좀 고전을 했고요. 이날과 이날은 평소 몬스터 파워의 전개에 못 미치는, 전개가 약간 어색한, 완전히 꼬이는 그런 전개였다. 정상적인 전개, 이 몬스터 파워의 전개가 아니었어요. 이날처럼 이렇게 하드하게 선두권을 프레스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야죠. 일단 당일 체중이 좀 빠지면 좋고요. 살짝 빠지면서 출전한다면 몬스터 파워에게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티짱 선행, 추입,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초반 200이 어지간한 선행만 뺨칠 정도죠. 13초 중반을 끊을 수 있는 초반 첫 활용이에요. 그래서 문학이글이 선행을 하더라도 견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이번 경주 편성이 그런 편성이에요. 승급전 부담을 느낀다면 직선줄에서 발걸음이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믿고 있는 축을 놓고 5번, 6번을 기본적으로 공략하면서 2번은 딱 본전 정도만 엮어둘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부처였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역시 3연타석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경주부터 6, 7, 8이 3연타석 으로부터 보는 승부처. 이번 경주는 리버 태양에게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리버 태양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안정적인 선입전개를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인데, 이 마필의 코너 타임을 살펴봤더니 이날은 성적도 안 좋았고 코너 타임도 별로였고. 자, 최근 두 번의 경주만 살펴봐도 오지간한 선행마 보다 빠른 페이스를 소화를 했네. 특히 직전 경주는 상당한 하이 페이스를 소화를 하고도
3화롱 타임이나 라스트 화롱 타임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건 마필의 능력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 타임이라는 건 마필의 능력을 바로 드러내는 수치거든요. 이거는 객관화된. 저는 리버태양이 인기 순위에서 지금 한 2, 3위권 밀려있는데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좋은 구간 타임을 가지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중심으로 이번 승부를 임팩트 있게 압축하면서 한번 끌어낼 예정입니다. 8경주 승부처 리버태양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4등급 1300 9두의 마필이 출격하는 9경주. 이번 9경주는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유리해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직전 과천시장부에서 좋은 그림을 보였던 원평 리스트 기본이에요. 후차권 3번, 4번, 6번 이 싸움이죠. 여기서 얼마나 압축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한두는 이미 잘랐고요. 나머지 한두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5번을 중심으로 3번, 4번, 6번 이미 한두는 잘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복병으로 지금 1번 비전 파워 정도를 보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름이 많이 늘었다 라는 판단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3복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0경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2번 스포블레이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구간 타임도 좋고 1600 우승 경험도 있고 이 정도라면은 뭐 1800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파이어파워 직전 1800을 여유있게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체구가 좋고 밸런스가 부드럽기 때문에 부담 중량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 세력들이 있어요. 아침함성 직전 브리더스급 퀸이었어요. 타임이 1분 56초대 1800을 56초대 있거나 그럼 바로 우승 후보가 되는데 지금 이 주로가 부산 주로입니다. 부산 주로는 서울 주로에 비해서 1800 타임이 한 1.5초에서 2초 정도 플러스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아침 함성의 타임은 1분 한 58초대 정도는 봐야죠. 1분 58초대 이상은 나온다. 직전 타임이. 요 정도라도 뭐 경쟁력은 있죠. 1분 58초대 정도가 나와도 무시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보다 부담 중량도 3kg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침 함성도 이것저것 따져보니 무시 못하고 안쪽에 있는 용어지마도 회복세고 외곽의 원더풀 인디, 빅야크, 심플 스타일까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도 안 뛰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출전 두수가 8대에 불과한데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이번 스포블레이드를 강축으로 인정 못합니다. 공략 대상이 될 뿐입니다. 믿고 있는 축 놓고 압축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정리하면서 10경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2등급 1600 9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출전한 마필들이 약점 투성이에요. 장산미사일 자세가 높아요. 신의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800 입상한 전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위군입니다. 4등급에 있을 때, 혼합 4등급에 있을 때 1800을 그때 멀로 기수하고 호흡을 맞춰서 입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4등급에서는 통한다 이거예요. 장산미사일의 힘과 스피드가, 자세가 높아도. 근데 이제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 높은 자세가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1800이 아니고 16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겨두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산미사일이나 신의 아들은 이 높은 자세가 중거리 이상 되면서 핸디캡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라임 골드는 베스트에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이고요. 러블리 K는 상태는 베스트인데 점핑 출전했을 때 최근에 성적이 좋았어요.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이라는 겁니다. 51을 달고 뛰면은 1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는 마필이에요. 근데 부담 중량을 조금 달면은 2등급에서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는 선두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졌죠. 이번에도 55, 뭐 직전보다 0.5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러블리 K는 개인적으로 축으로 놓기에는 아주 불안한 부담 중량에 민감한 마필이에요. 벌말 대장도 직전 1600 우스 입상을 했습니다만, 이 마필은 목이 상당히 두꺼운 유형이죠. 이 목이 두꺼운 마필들은 (1600) 이하, 보통 마일러 이하의 거리로 봅니다. 1400을 1200, 뭐 1400, 1200 요런 짧은 거리에서 잘 뛸 수 있는 유형들이 많아요. 이렇게 목이 두꺼운 마필들은 스피드를 내기 좋은 유형이죠. 이렇게 목이 두껍고 스피드를 내면서도 긴 거리까지 뛰는 마필들 저 별로 못 봤습니다. 1600 이하의 경주거리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번 경주가 1600이죠. 뭐 그래서 뭐 벌말 대장은 이번 경주까지는 뭐 1600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한계 거리에 뭐 예전에 1800을 입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장산미사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이 약했을 때는 이게 통합니다. 약간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가 긴 거리에서 통하지 않는 무기라 하더라도 편성이 약할 때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등급에서는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벌말 대장으로서는 1600까지는 통할 수 있는 뭐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단 유력한 입상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보스가 일단은 뭐 별 약점도 없고 상태가 많이 올라온 마필이고요. 이렇게 약점 많을 때는 또 이런 컴플리트타임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 마필들이 좋죠. 단독 선행 가능한. 저거를 좀 약하게 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날도 속보 구마만 하고 들어왔어요. 이날도 조교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선행마들은 이런 조교하고도 능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컴플리트 타임이라는 마필은 단독 선행이라는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1600이 발주하고 나서 코너가 바로 꺾여버리죠. 그래서 발빠른 마필들 외곽에 있을 때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두권을 공략하는 마필들이. 근데 어설픈 순발력을 갖고 있을 때 그렇고, 이 컴플리트 타임처럼 뭐 이번 경주에서 다른 나머지 마필들을 비교적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이라면 저는 뭐
외곽이라도 큰 문제 없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에 있는 이제 8번, 9번이 빠른 마필들인데 두손 멍군도 컨디션이 좋습니다만 8번이 선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컴플리트 타임이나 또는 상태가 올라온 문학보스 이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마지막 경주 인기 마필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8번, 6번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목이 두꺼워도 1600까지는 가능한 5번, 약점을 가지고 있는 뭐 4번이나 또는 뭐 2번 이런 마필들은 조금 뒤로 돌려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일단은 이 3두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살펴보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까지 한번 서울 11개 경주 풀어봤습니다. 토요경마 2024년 첫 A급 경주 준비했고요. 나름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레이스가 다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끌어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보완을 해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저녁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